안녕하세요, 형제수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3년 시험을 이제 마무리를 했죠. 그동안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오늘 합격자가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격하는 친구들은 잘 준비해서 최종 합격까지 하시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또 다시 도전해야 되는 친구들은 내년 1차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 본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시험 어떻게 준비할지 오늘 제가 절대 합격 커리큘럼 가이드라는 이름을 있는데, 이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면 내년 1차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한테 하나의 어떤 좀 지침이라고 할까요? 이 방향을 좀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년 2차 경찰 시험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체감 난이도는 어려웠지만 지문의 내용은 평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체감 난이도가 어렵다고 한 이유는 설문이 좀 길었어요. 굉장히 설문이 길고, 또 하나는 경찰학이 좀 어려워가지고 경찰학 때문에 형사법을 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풀었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내용이 평범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는 쉽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따진다면 시험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쉬웠고,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최신 판례가 굉장히 비중이 좀 전에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원래 23년 1차 때는 최신 판례가 4개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번엔 13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더더군다나 이거를 작년 1월 달부터 나온 걸로 계산을 해보면 판례가 20개가 나왔고요. 설문은 23개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최신 판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항상이지만 기본기를 묻는 지문들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조 1항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고 기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묻는 지문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기출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용 자체가 되게 쉽게 느껴지지만, 근데 기출이 아닌 지문이 약 18% 정도 출제가 됐고요. 작년에도 올해 1차도 18.8%. 작년에 아주 어려웠을 때라고 했을 때가 그때가 한 30-40%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아무리 쉬워도 올해 1차 때 굉장히 쉬웠었잖아요. 그래도 18%. 이번에도 한 18%. 그래서 기출 외의 지문들이 한 18% 정도는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기존의 기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기출 문제도 자꾸 변형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좀 알고 계시겠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시험 내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난이도를 높이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위주로 내게 되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기본적인 점수를 주고, 대신에 이게 기출 외의 지문이나 변형된 지문, 이런 지문들을 많이 출제하는 이유는 어쨌든 시험에서는 변별력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기출문제 가지고는 합격자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경찰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학습 방향은 기출 지금 분석한 걸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출이 안 된 지문이 한 18% 나왔죠. 여기다가 사례까지 집어넣어 버리면요, 약 20% 정도가 실제로 기출되지 않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마 여러분이 올해 1차 때 좀 쉽게 나왔고요. 2차 때도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기출문제만 보면 된다. 기출문제집만 보면 이것만 몇 해도 대충 돌려도 이제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뭐 기본서 안 봐도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출문제집 몇 해 독해가지고 다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경찰 수험생들 중에 이 기출문제에 나오는 문제를 못 푸는 친구가 있을까요? 이 기출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는 몇 해 독만 해버리면 어지간하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공부 조금만 하면, 처음 시작한 친구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 기출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기출문제집만 대충 봐도 된다라는 말이 맞다면 모든 학생들이 100%다 합격해야 되겠죠. 100%다 합격을 해야 됩니다. 떨어진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만 합격하는 시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만 가지고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느냐? 기출문제집만 공부하면요, 시험에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80%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80점을 맞고 불합격을 합니다. 이거 봐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잘 보시면요. 합격의 당락 여부는 요 기출이 안 된 지문 갖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된 설문은 다 봐요. 그럼 조금만 공부해도 기출된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거 갖고는 합격자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기출 외의 지문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리 쉬워도 꾸준하게 20% 정도가 기출이 안 된 설문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기출문제가 80%니까 여러분이 느끼기는 쉽게 느껴져요. 아, 문제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잘 하셔야 돼요. 문제는 쉬웠지만 내가 합격 점수를 받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만 봐가지고는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경쟁자로서 내가 가서 나는 적당한 점수 받고 남들이 합격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딱 그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출문제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남들이 맞추는 걸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요.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 기출이 안 된 지문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기출이 안 된 지문은 일단 이번처럼 이렇게 기본기를 묻는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15조 1항이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기출문제만 많이 푼 친구들은 여기 함정이 잘 빠져요. 왜 빠지느냐? 풀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기출문제에서 많이 언급되는 표현을 이용을 합니다. 출제자들이 낼 때. 왜냐면 속으라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많아요, 기출문제집에.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기출문제만 푼 친구들은. 근데 기본기를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은 말도 안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정확하게 탄탄하게 다지셔야지 요 기출문제 외에 요 변별력을 주는 이 플러스 알파 부분을 문제를 풀어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기존의 기출문제도 우리가 지금 80%가 기출문제라고 봤을 때 80%가 기출문제인데도 여기서 또 실수를 해요. 다 못 맞춰요. 왜 그러느냐?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뭐 3회독, 4회독, 몇 회독 해가지고 단순히 암기를 하니까 그래요. 단순 암기를 하게 되면 비슷한 설문들을 가려내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아는 건데 실수했어. 실력입니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실수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은요, 어떻게 나와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내가 공부가 부족했어 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 위주로 하시게 되면 그나마 나오는 기출문제도 다 못 풉니다. 이것도 실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이 플러스 알파를 푸는 부분은 변별력을 주는 이 플러스 알파 20% 있잖아요. 이거를 푸는 방법은 제가 아까도 했지만 기본기를 다져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하면 이걸 풀 수 있어요. 제가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하면 풀 수 있다는 건 단순하게 기출문제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회독수만 높여가지고 암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하면요, 요 기출이 안 된 부분을 풀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기출된 문제나 아직 기출이 안 된 문제나 쟁점이 비슷해요. 우리 형사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쟁점인데 쟁점과 관련된 판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요 두 개는 기출이 됐고 아직 이 두 개가 기출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풀려면 이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걸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집을 단순하게 회독하게 되면요, 이걸 몰라요. 그냥 이 기출된 거를 외워버려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도 시험 문제 잘 봐보시면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중간에 내용을 바꿔요. 왜 내용을 바꾸느냐? 네가 정말 이걸 알고 외웠는지 모르고 외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그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한 사람들은 그냥 내가 암기했던 그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암기한 기억을 갖고 풉니다. 근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읽으면서 분석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거는요, 기출문제를 회독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기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공부예요, 공부.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나는 기출문제를 5회독하면 합격해. 뭐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누구든지 합격하죠. 5회독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기출을 5회독을 했는데도 누구는 점수가 잘 나오고 누구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1년을 하고 2년을 했는데도 누구는 합계 점수가 나오고 누구는 합계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은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회독했던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키우니까 기출이 되지 않은 문제가 나와도 이걸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점이 나오고 100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기출문제만 보고도 90점 이상 100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찍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 찍었는데 맞았어. 그게 아니라 알고 푸셔야 돼요. 그래야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법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쉽게 나올까요? 경찰학이 이번처럼 계속 어렵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시험은 항상 한 과목은 어렵게 나오고 한 과목은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찰학이 쉽게 나올 때 형사법이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나는 대충 하고 형사법이 쉽게 나오기를 기대할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는 것은 그건 경찰청에서 할 일이고요. 우리는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합격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쉽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적당히 공부하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니까 경찰청을 욕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경찰이 되려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내가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나서 경찰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대충 공부하고 경찰청 너희들이 내가 공부한 만큼만 시험을 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쉽게 내면 다른 친구들도 고득점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아무리 점수를 몇 점을 맞아도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많이 맞아야 합격하는 거지 남들처럼 똑같이 맞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들처럼 단순하게 회독을 하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저는 형사법을 가르치는 모든 강사보다 가장 기출문제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기출문제를 가장 많이 반복을 시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걸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가장 강조하고 기출문제를 가장 많이 반복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전 문제 풀이 때 기출문제만 갖고 하잖아요. 다만 제가 기출문제만 갖고 하되 설명을 여러분한테 이해를 쉽게 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덧붙이죠. 그건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출문제라는 것을 공부를 하되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변별력을 키우는 문제까지 풀자. 이게 핵심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기출을 중요하게 보기는 하지만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더 힘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이게 사례형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형 문제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를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 정의력을 키우는 것도 결국은 기본기와 능력입니다.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최신 판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최신 판례를 책에다 빨리빨리 집어넣습니다. 빨리빨리 집어넣는 이유는 책을 보고 많이 회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작년 1차 거부터 하면 지금 이번에 최신 판례 나온 것 중에 거의 상당수가 저희 책에 이미 기본서로 들어와 있던 판례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심화 때 반복하고 쭉 하다가 문제 풀이 때도 반복하겠지만 제가 시험 앞두고는 또 다시 1년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리죠. 1년치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려서 또 한번 강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강 같은 걸 제가 최신 판례 같은 걸 하게 되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최신 판례를 잘 정리를 해서 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